자, 우리가 이제 수열, 등차 수열 두 번째 시간이고요. 187페이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이게 뭔데?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으로 나타낼게. 자, S는 썸이에요. 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n항까지의 합. 우리 수열 들어가서 거기에 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번호를 붙여놓기로 했어요. 항수들을 1항, 2항, 그래서 점점점 해갖고 n번째 항까지 이렇게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S3이라고 만약에 썼다. 그럼 n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죠? 3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S3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합을 뜻합니다. 알죠? 거기 나와 있는 숫자 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만약에 S10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자, 모든 수열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일반항, 자, AN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는 친구 구하는 게 우리가 핵심 주제다.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한다. 해놓고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다음과 같이 기발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음을 배운 적 있다. 자, 배운 적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요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그 가우스 얘기하면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친구예요. 가우스. 자, 가우스는 왕따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친구예요. 가우스 왕따 얘기 기억나시죠? 놀이터에서, 그렇죠? 가우스는 친구들이 없었는지 놀이터에서 뭐 했어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확하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이걸 혼자 땅바닥에다가 숫자 써가면서 해보던 친구예요. 알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1부터 10까지를 쭉 써요. 1, 2, 3, 4, 5, 6, 7, 8, 9, 10 쭉 쓴 다음에 내가 이걸 구하고 싶네. 오케이. 구하고 싶어서 얘를 네모라고 놓는 거예요. 구하고 싶어. 해놓고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얘네들을 거꾸로 써봐요. 10, 9, 8, 7, 6, 5, 4, 3, 2, 1, 4, 3, 2, 1 이렇게 수식을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쭉 거꾸로 쓴 다음에 이것도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인데 그래놓고 자, 저거 어차피 같은 값들이니까 변변 더해볼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네모가 몇 개 생기죠? 화면에 2개 생기죠? 저 네모의 2배는 보니까 이렇게 덧셈을 했을 때 11. 여기도 더해보니까 11. 얘도 더해보니까 얼마나 나요? 11. 자,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애들이 저 등차수열이라는 친구 1부터 10까지 저 등차수열이라는 친구를 거꾸로 우리가 끝에 있는 항을 초항 쪽에다 갖다 놓고 쭉 나열을 해갖고 변변을 더해보니까 즉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총 몇 개가 생기느냐? 항수만큼 생긴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총 몇 개죠?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10개죠? 10개 항에 10개 항이 생긴다. 누가? 저 처음항과 초항과 끝항의 합이 10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네모값은 자, 저 곱하기 2만 넣어보면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항수 총 몇 개였죠? 10개였죠? 10개. 그리고 초항, 끝항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답을 적어주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11 약분해주면 5 그래서 곱해주면 얼마? 55. 그래서 자연수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다? 55다. 요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합. 자, 1부터 100까지의 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 자연수고요. 자연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초항 1과 끝항 100을 더해요. 그런 게 몇 개 있죠? 100개 있어요. 자, 자연수가 개수 세는 수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1부터 100까지만 100개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래서 101 곱하기 100 그 녀석을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눠요.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5050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정리해보자. 그게 회색 박스예요. 자, 회색 박스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 첫째 항을 A, 공차를 D, n번째 항을 L 이라고 한다면 S에는 2분의 초항 첫째 항 A, n번째 항 L 더한 친구가 총 n개 해갖고 SN을 구할 수 있다. 거기다 이름 붙여놓기를 끝항 공식. 이 이름은 사실 이 사람이 붙인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 이렇게 부르지 끝항 공식이라고 따로 이름 정해갖고 부르진 않아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친구는 거기 있는 L이 몇 번째 항이었죠? n번째 항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n번째 항이 바로 누구였죠? n번째 항이라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의 무슨 항이었죠? 일반항이었죠. 일반항 AN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죠? 초항 플러스 n-1개의 공차 이렇게 갖고 외웠죠? 그래서 L 대신에 누구 대신에 L이라는 끝항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 끝항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SN은 2분의 n 발로 치고 A 더하기 요 L 대신에 AN을 넣는 거예요. A 플러스 n-1의 D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얘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요 n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요 상태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요 상태가 이제 초항과 공차를 집어넣어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t. 자, 그러면 얘를 외울래요? 아니면 우리 아까 끝항 공식이라고 한 얘를 외울래요? 당연히 끝항 공식이라는 친구를 외우셔야 되겠죠? 그게 더 쉬우니까. 알죠? 그 친구를 외운 다음에 일반항을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거기 설명. 자, 증명은 됐어요. 증명은 선생님이 뭐 거꾸로 이 숫자들 보여드렸죠? 설명. 끝항 공식은 끝항이 주어질 때 쓰자. 공차 공식은 공차가 주어질 때 쓰자. 끝항 공식에서 항의 개수. 자, 총 몇 개냐? 몇 개의 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몇 개의 항을 덧셈할 거냐? 요 n 값을 카운트하는 거, 세는 걸 잘 세자. 실수하지 마라. 알겠죠? 실수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실수할 거라는 뜻이에요. 실수하지 마세요. 네,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1부터 99까지가 몇 개예요? 99개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2부터 99까지가 몇 개예요? 98개예요. 한 개 빼면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3부터 100까지가 몇 개예요? 98개예요. 1, 2 두 개만 빼시면 돼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3부터 78까지가 몇 개예요? 두 개 빼면 된다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알아듣고 있다며요? 알아듣는다는 어설프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수는 결국에는 카운트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째인지 세주는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숫자까지 카운트하고 앞에서부터 1, 2, 1, 2, 3 얘네들 빼면 된다. 그 개수만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 n자리에 들어갈 저 함수 총 몇 개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실수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17번 문제. 17번 첫째 항, 끝항, 항수. 첫째 항, 공차, 항수. 요 공식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17번 문제 선생님이 안 풀게요. 그 다음 19번 들어갈게요. 이거 공식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7번. 자, 19번 문제 가봅시다. 자, 19번. 등차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해주세요. 자,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너무 귀찮아요. 등차 수열은 대문자 A랑 대문자 P, AP. 저걸로 나타내요. 알지? 그러니까 저렇게 적으면 등차 수열인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등차라고 적어줄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자, 등차 수열이 있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3점. 이렇게 있죠? 자, 이랬을 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자, 자꾸 이렇게 기호로 쓰려고 노력해보세요. 알죠? 기호로 쓰는 연습을 해두세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S20이라고 쓰겠다. 됐죠? 오케이. 자, S20을 이제 우리가 구하러 갈 겁니다. S20이라는 녀석을 구하러 갈 거예요. 보니까요. 초항 알아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자, 공차 알아내면 돼요. 그럼 무슨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쓰시면 되는 거죠. 요 공식. 초항 공차. 자, 요렇게 해서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7 되죠? 5 더하셔야 되죠? 이게 공차예요. 공차 D는 플러스 5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10이다. 그걸 갖고 합을 구하실 수 있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갖고 이제 합을 구해준다 해서 여기다가 해볼게. 자, 2분의 20개예요. 20개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20-1의 공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초항 마이너스 12 썼죠. 20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다 적어도 되잖아요. 맞죠? 20번째 항이면 초항에다가 19개의 공차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5, 9, 45, 95 이렇게 돼요. 95.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83. 그래서 더하기 84 이렇게 적으셔서 풀 수도 있다. 자,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사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외우는데 어려움 없죠? 자,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 외워지는데 결국 끝항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끝항 공식을 외운 상태로 결국 끝항이라는 친구가 n번째 항이구나, an이구나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자, 21번 문제.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다음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번 보니까 마이너스 2, 2, 6 그래놓고 점점 394. 자,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를 구하는 게 포인트일까요? 초항과 끝항은 있어요. 근데 항수가 없죠. 그쵸? 결국 몇 번째 항이 마지막 친구야. 너가 몇 번째 항이냐? 요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몇 항까지의 항이냐?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요걸 구하셔야지만 S 뭐 해갖고 문제를 푸실 거죠.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면 무슨 문제다? 일반항 문제다. 오케이. 자, 결국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공차부터 구해주세요. 왜요? 일반항을 우리는 a 더하기 n-1의 t 이걸로 안 구해요. 우리는. 맞죠? 다른 친구로 연습해 달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차부터 구하세요. 공차 구해도 얼마죠? 4죠. 4. 그래서 a에는 4n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4n 해놓고 자, 아무 친구나 하나 잡으세요. 첫 번째 항을 잡았어요. 그러면 n자리에다 누굴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뒤에다 누굴 더해야 마이너스 2가 될까요? 마이너스 6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 완성을 시켜요. 완성시킨 다음에 394라는 친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4n-6이야 라고 놓는 순간 n번째 항입니다를 요 n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대. 그래서 나눠주시면 n은 얼마? 100 나오죠.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S100입니다. 10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2분의 100개 항의 합. 그 다음 초항 마이너스 2, 마지막 항 394. 이렇게 적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엔 이 문제 보시면 몇 개입니까? 함수를 알기 위해서 결국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자, 요거 간단하게 사진 찍어주시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다음 친구가 칠판을 좀 많이 써야 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3번 문제 갑니다. 23번 문제. 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가 20이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90이야. 그때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어려운 형태였는데 지금 좀 간단하게 됐네요. 자, 23번. 옛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가 이렇고 뭐 5번째까지가 이렇고 그 다음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이렇고 그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냈네요. 자, 23번. 초항부터 5항까지의 합. 그 다음 초항부터 10항까지의 합. 즉 SO를 줘요. SO를 줘요. SO가 20. 그 다음에 10항까지 S10을 줘요. S12, 90. 자, 이렇게 줬을 때 일반항 AN이라는 친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 풀이집에서처럼 결국 일반항을 구하려고 그러면 초항과 공차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미지수가 초항 A, 공차 D,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결국엔 합 2개를 줬으니까 식만 2개 세워갖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하고 출제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푸실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요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원래는 아니었고, 원래는 저렇게 보시면요, 등차 수열인데요, 5개, 10개. 간격이 어떻습니까? 5의 배수죠? 간격이 일정했죠, 친구가. 5개. 그 다음 1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20개, 30개, 5의 배수로 가는 간격이 일정한 수들을 빨리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 자, 선생님이 공차는 디퍼런스를 외우지 말고, 그쵸? 간격, D가 거리다 개념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쵸? 왜 그랬냐면 등차 수열에서는요, 저렇게 간격이 5칸 전진하게 되면, 자, 원래 등차 수열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가 등차거든요. 공차가 맞다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5칸씩 잘라도 간격이 5개, 간격이 일정하죠. 새로운 등차 수열이 돼요. 새로운 공차가 생겨요. 간격이 일정하면 무슨 수열이 되어버린다고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진 문제였었어요. 지금은 문제를 난이도를 확 낮춰버려갖고 그냥 일반항 구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문제가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개수로 묶어 놔두면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었어요.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뭐 딱히 설명한 게 없어서 이해 안 되고 자신 거 없죠? 그런데 굳이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저번에 우리 일반항 구하던 거 생각해 볼게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더하기 t, 더하기 t, 더하기 t, 더하기 t거든요.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동안에 t가 몇 개 더해졌죠? 4개 더해졌죠? 4개가 더해졌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까지의 합이라는 녀석도 계산해보면,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주어진 애들을 다 덧셈해서 합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했다 치고, 그 다음 요 뒤로 있는 친구도 볼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여기,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얘도 D가 몇 개? 4개 더해줬죠? 그쵸? 즉 보시면 여기 있는 5개랑 이쪽에 있는 5개, 얘네들 똑같이 4D만큼 차이가 나는 수예요. 차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무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등차 수열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잘라놓은 숫자들의 모임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합도 새로운 등차 수열들을 합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등차 수열의 합이 돼요.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지금 한 명은 알아들을랑 말라, 한 명은 뭐 알아듣고, 한 명은 관심 없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려운 말이지. 근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격이 일정하면 등차야. 그 간격이 일정한 놈들을 더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그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놈들도 결국에는
간격이 일정한 애들의 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의 형태를 갖게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면 S15는 얼마인가요? 하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S15는 얼마인가요? 라고 출제를 하면 15항까지 진짜 구해서 덧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친구 5항까지가 얼마였죠? 20이었죠? 그 다음 5개의 항이 그 다음 5개 항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5개의 항은 그러면 얼마인 거죠? 90에서 20을 뺀 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 거죠? 7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20에서 70까지 얼마 늘어났죠? 50 늘어났죠? 50 늘어났죠? 70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늘어나야 되냐? 50이 늘어나야 돼요. 50이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1항부터 5항까지가 20이었고 1항부터 10항까지가 이거 중복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가 90이었고 다음 5개의 항은 플러스 50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이 돼야 될까요? 140이 돼야 됩니다. 140.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랑 얘네 이렇게 묶은 놈들 1항부터 여기까지 묶었다고 안 했어요. 같은 간격 묶은 애들이 등차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내용을 갖고 문제 푸는 친구가 있었다. 지금 여기는 그 문제를 아예 없앴어요. 지금 보니까 뒤쪽에도 없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상위 문제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위 문제라기보다 한 B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단계인데 이렇게 어렵게 푸는 거는 원래 안 가르쳐요.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요? 초항공차를 풀어요. 아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연립해서 풀면 돼요. 15항까지 합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A, D 구역에서 SN 완성시킨 다음에 15 해갖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렇게 합 자체도 등차가 돼요. 간격상. 조심할 거는 S10 자체, S5, S10 얘네 둘이 등차인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죠? S5까지 그 다음 5개가 등차인 거고 그 다음 5개가 등차인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됐죠? 알아들으셨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가 문제가 풀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주어진 친구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별도 문제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내용 그대로 연립해서 풀어보면 5번째 항까지 하니까 2분의 5개 항의 합, 그 다음 초항 A, 그죠? 그 다음에 A의 5번째 항이라서 4D. 자,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써도 돼. 한번 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산이 더 간단해지냐?
여기 2a라고 썼다고 간단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셔도 된다. 됐죠? 이게 얼마? 지금 20 이렇게 하나 준 거고요. 다음 2분의 10에 발로 치고 우리가 a 플러스 몇 d? 9d 마지막 항이 10번째 항이 9d 이게 얼마? 50 이렇게 요거까지 됐죠? 어휴 집중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늘 근데 다들 상태가 왜 그런 거예요? 다들 한 잔씩 걸치고 오셨나? 왜 그러시지? 왜 이 친구들 보시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서로 안 보셔서 그렇죠? 서로 한번 보시면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거 뭐예요? 어? 눈들이 풀렸다고. 그리고 일단 얼굴빛이 되게 어두워. 이 비 온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날씨에 이렇게 민감하시면 큰일 나요. 제주도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동네잖아요. 그쵸? 우리가 비에 이렇게 민감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이거 중요한 거 할 거야. 조금만 참어. 요거까지 설명해놓고 뭘 설명할 거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 거잖아.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 거지. 정리를 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 텐데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에서 최대한 빨리빨리 뭔가 발견해서 이쁘게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가감법으로 풀고요. 등비 수열은 대입법으로 푸세요. 나중에 등비 수열, 다음에 배우는 수열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등비는 대입법으로, 등차는 가감법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해야 실수를 덜 하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죠. 자, 요거 2요.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여기 날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날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 거요. 이 안에 거 건들지 마세요. 냅두세요. 냅두시고 요 분모 2부터 넘기세요. 분모 2부터 넘기세요. 분모 2 넘겨주시고 그러면 45로 나눠주시고 그러면 80 80이라고 그게 2a 플러스 4d가 얼마가 되죠? 8 이렇게 정리하세요. 마찬가지로요 2가 넘어가시면 180 10으로 나눠주면 18 해갖고 2a 플러스 9d가 18 이렇게 돼요. 됐죠? 해놓고 둘을 연립해 몇 D예요? 5D죠. 밑에 거에다가 위에 거를 빼보세요. 5D가 얼마가 되죠? 10이 나오죠. 5D가 10이 나왔죠? 5D가 10. 따라서 D 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돼요. D 값이 2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D가 2니까 집어넣어보면 A는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A는 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0. 요거까지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N이라는 친구는 초항 0, 그 다음에 n-1에 2 해주면 2n-2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연립방정식 푸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엄청 친절하죠?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선생님이 답답했으면 저걸 보여드렸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를 하시더라고요. 막 진짜 다 나눠요. 이거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로 나누고 거기 프리즈처럼. 알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얘네들 보시면요. 공통부분 빨리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건들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건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변변 빼시면 돼요. 가만법 하셔갖고 저렇게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 자,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사진 찍고. 자, 잠깐 구박했는데 잠들 좀 깨셨나요? 아까 4명이 그 동시가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로 피곤해하셔갖고 아마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해서 그런 건가? 어려운 얘기. 자, 등차 수열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모르겠다 까먹으셔도 돼요. 알겠죠?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갈게요. 25번. 자, 25번 문제입니다. 초항이 50.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런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일까요? 그때 최대값 구해주세요. 자, 즉 Sn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냐 하고 물어봤죠. 몇 번째 항입니까? 물어보면 일반항 권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Sn 놓으시면 돼요. n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야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잡고 이때 몇 번째 항까지가 최대인지 몇 항까지가 최대인지랑 그 다음 최대값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해 나갑니다. 자, 요거는요 머리를 조금 쓰셔야 돼요. 머리를 살짝 쓰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 수열 보시면요 50에서부터 출발해 갔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계속 더하는 거예요.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숫자 값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50, 그 다음에 3적은수, 그 다음 3적은수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덧셈을 할 거예요. 덧셈을 했을 때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플러스인 수끼리 덧셈을 해야 최대예요. 제가 언젠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덧셈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음수가 더해지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잡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최대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자 일반항을 그래서 일반항이 언제 음수인가? 요걸 찾아야 돼요. 언제 음수인가? 찾아주면 여기서부터는 음수니까 그 앞에 것까지 덧셈을 해야 되겠네. 요걸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공차 주어졌으니까 일반항 바로 세울게요. 3n 해놓고 1 집어넣었을 때 50 나오려고 하면 54. 요게 일반항이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돼요. 다음 마이너스 3n 넘어오면 3n 53 이렇게 되겠고 자 3으로 나눠주시면 17.xxx 이렇게 생겼겠죠. 즉 몇 번째 항부터 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8 예? 17보다 커야 돼요. 18번째부터 음수예요. 그래서 18번째 따라서 몇 항까지 최대입니까는 그 앞에 항까지가 최대겠죠. 그래서 17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 구하러 갑시다. 최대값은 S17 구해주시면 되고 2분의 17 발로 치고 초항 50 더하기 50 여기 어차피 일반항이 있어서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알죠? 50 더하기 16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선생님 설명하려고 여기에다가 지금 공식을 계속 형태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이제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 얼마야? 48 빼주면 얼마야? 2. 이거 얼마야? 52. 52를 2로 나누면 얼마야? 26. 26 곱하기 17 하시면 돼요. 자, 26 곱하기 17 하셔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래서 442가 답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경우는 수열의 합이 최대 결국에 언젠가 음수가 뜰 건데 그 음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야? 그거를 찾으셔서 그 음수 나오기 전 직전 한까지의 합이 최대값이다.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5번까지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세요.